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문제집이 참 좋긴 좋은데 다른 책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적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어차피 또 9월 달에 또 동영 모의고사 하기 때문에 40문제씩 또 4번 봐야 4번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번 달까지는 이제 다 마치고 9월 첫 주하고 추석이 언제죠? 두 번째 주인가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인가요? 셋째 주. 9월 4일이고요. 9월 11일은 수업 없어요. 추석 주다이라. 뽑고 9월 4일, 9월 18일, 25일하고 10월 3일인가요? 2일인가요? 그때까지 4번 봐요. 4번 봐요. 4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주 토요일날 이제 마지막 이제 100문제 특강이 있고 수요일날 그 두 번째 주 수요일날은 또 50문제 특강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만 위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만 풀어도 거의 다 푸는 거예요. 4, 46, 160문제인데 거기다 5회 하잖아요. 그거 새로운 문제 또 만들어내야 돼. 또 공부해야 돼. 그러면 그게 좋은 거 아니라니까 그지.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 방금 막 던졌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도 이거는 그냥 낼 만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지역에 자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이다. 요 하나 딱 중요해.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뭔가 일반적인 도시보다 뭔가 과열됐다. 첫 번째는 과열돼 있다. 과열 지역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으로 조정하자. 또 반대 뭐죠? 위축적이죠. 지역을 일반적인 위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번 조정해 보자. 요게 이제 조금 심각해지면 그 다음에로 넘어가는 것이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투기과열 지구보다 더 심해지면은 투기 지역 되는 거예요. 투기 지역이. 그래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1번, 16번의 1번. 국장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로 1번이 과열 지역이고요. 2번, 국장은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얘는 바로 위축 지역입니다. 3번,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 대상 지역을 권한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죠. 4번, 위 사의 시군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도 공고를 해야 되고요. 5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미 건설 공급된 기존의 주택도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죠. 항상 그래요. 새로 공급되는 것이지 원래 있던 기존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17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자, 18번도 하지 마시고요. 버려. 다 버려 하지 말고 버리는 거 아니야. 버려. 아예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좋은 점이 그래요. 툭 하면 버렸으니까 지금 좋다 하는 거야. 다 버려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몇 가지는 버리자. 시험에 나온 적도 한 번도 없다. 다만 아까처럼 투기과열 지구만큼은
딱 한 개 한 거야. 2, 5, 10, 30% 이상, 30% 감소 이런 것들. 또 평균 이하. 자, 그다음에 자 19번. 거의 다 했네 이제. 없네. 19번. 너무 많이 벌었나? 자, 19번. 주택 상환 사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 내용은 요약집에는 맨 끝에 있어요. 158페이지. 158페이지 있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토주공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가 있지요. 이때 토주공은 공공이고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죠. 그래서 발행은 둘 다 하지만 보증을 받는다 여기는 등록사업자만 해당되죠. 1번, 2번 이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번에 토주공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번 발행하려는 자는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4번 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산 사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이미 기재해 놓던 장부, 사채 원부, 장부에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왜? 채권에 기록해야만 하는 무슨 증권? 기명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채에 내일이 없다는 얘기는 규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 건지 제 거로 주장 어떻게 하냐고. 내 이름 적혀 있어야 내 건지 알지. 5번에 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효력된다? 아니죠. 효력되지 않는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은 같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주시고요. 21번 주택 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1번 세대원의 취약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항상 전원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 2번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 3번 세대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세대원 전원이 일부 틀렸습니다. 세대원 전원가 식구가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 그죠? 근무 때문에 이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30년 전하고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어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아버지가 뭐 공무원이건 직장이건 직장 옮기면은 집안 식구가 다 했다고 그냥. 그렇죠, 그죠? 옛날에 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를 너무 옮겨가지고 초보는 때면 좀 창피해요. 내가 초등학교 4개를 와서 4개를. 4개를. 그러니까 정렬만 하면 이상하고, 정렬만 하면 이상하고. 그래갖고 초등학교가 4개야, 4개. 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하여튼간에 일부가 아니고 세대원 전원이. 요즘은 이제 뭐 부산에 있다가 남편이 서울로 만약에 발령받아 갔다. 그럼 뻔하지 뭐. 네 혼자가 그러지. 그게 아내 입장은 편한 겁니다. 네 혼자가. 나는 애들이랑 내 마음대로 먹고 살래. 아침도 안 차려도 되지. 그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신혼 초에는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문자 넣고 뭐 자기야 뿅뿅한데 10년 지나가면은 저녁 먹고 와 안 먹고 와. 왜? 이왕이면 그냥 먹고 와.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돈만 벌어줬지 참 나이 들수록 비참해지는 것 같아.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내들 좀 잘 좀 해줘요. 응? 좀 수고했단 말도 해주고. 20대들은요, 제가 월급 받을 때 그때 진짜 노란 봉투 줬어요. 그러면 돈 봉투 들고 가면 그 받아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막 돈 싹 빼가 용돈도 몇만 줬는데 요즘은 통장 들어가니까 돈을 받았나 안 받은 것도 모르겠고 그렇다고죠. 예. 자, 하여튼간에 2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세대원 전원이. 4번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 5번에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할 때. 요 내용은 여러분들 요약집 158페이지 쌍가로 5번에 가로 2번에 1번, 2번, 3번 3개인데 1번 가지고 근무, 질병치료, 치약 해가지고 1번 가지고 지문을 3개 만든 겁니다. 자, 넘깁니다. 리모델링 다 했네 이제. 자, 리모델링. 자, 1번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풀어주시고요. 자, 뒤에 간도 나옵니다. 풀어주시고. 요약집은 자 156페이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2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 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 받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잠깐 보세요. 보시면 메뉴에 쌍가루 1번에 리모델링 허가 나오죠. 거기 보니까 바로 1번이 바로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는 바로 허가 받죠. 그 동시에 그 박스 안에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보면 그 가로 1번이 박스 안에 1번입니다. 바로 입주자 전체 동의 받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자, 저를 봐요. 리모델링은요. 할 때 얘는 허가 받아라. 근데 우리가 대수성할 때 말고 일부 증축할 때는 세대수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증가할 때 만약에 30세대 이상 증가할 때는 이때는 뭘 받죠? 그렇죠. 이때는만 사업 계획 승인받고 30세대가 안 될 때 아니면 대수선처럼 증가하지 아니할 때는 전부 다 뭐라 불러요? 허가라 부른다. 요것만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머지 전부 허가 받는데 리모델링은 신고가 나와 안 나와? 아예 이런 게 아예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면 틀리겠죠. 리모델링은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허가에 허가. 자,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제출하기 전까지 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제출된 이후에는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요 내용은 바로 거기 가로 2번. 그죠? 가로 2번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로부터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때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죠.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제출된 이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답 2번이죠.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4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소유자 3분의 2 이상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가반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요. 이게 2년 전에 나왔을 때 논란이 많이 일어났던 이 지문이에요.
이게 이의 신청 들어갔다가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인데, 자, 리모델링 할 때에 첫 번째 인가 받기 전, 첫 번째 뭐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이죠.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은 우리 배웠잖아요. 첫 번째, 전체 3분의 2 이상 플러스 동별 과반수. 두 번째, 한 동만 해요? 한 동 전체 3분의 2 이상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모델링 허가 신청 전 동의 요건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번은 1번으로 가는 것이고 2번은 2번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얘는 뭐죠? 전체 몇 프로죠? 75% 이상 플러스 동별 50% 이상이잖아요. 두 번째, 한동 하면은 한동 전체 75% 이상이죠. 그러면 이 지문은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예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한번 볼게요. 주택단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3분의 2. 그죠? 동별 가면서잖아요. 근데 이의 신청하고 안 받아줬지만 안 받아주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몇 번 읽어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예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리모델링 허가라는 말 할 때 허가자가 없어요. 여기에 아시겠죠? 없잖아요. 리모델링 하려면, 그러니까 이건 큰 틀을 물어본 거야. 얘도 리모델링 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란 말은 없지만 어쨌든 얘도 뭡니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얘도 하고 얘도 결국 뭡니까? 둘 다가 결국 뭐야? 리모델링 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또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전 했다면은 얘가 맞는 거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도 맞고 얘도 다 맞는 거야. 약간 조금 까다롭게 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틀린 경우 없습니다. 어쨌든 딱 보는 순간 3분의 2 가면서 맞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내가 2번을 하도 내가 강조해가지고 2번이 틀린 거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다 2번 찍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교수님 4번도 틀린 게 아니냐, 나도 보니까 이거 리모델링 허가 전에는 이건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허가자가 없는 거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그러면 1번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인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다. 자, 5번 중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시군구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맞는 편이죠? 예. 자, 3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군구의 허가를 받는다. 우선 다 허가야, 허가. 여기 30세대 이상 증가, 요 말만 안 나오면 무조건 허가입니다. 2번 리모델링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똑같죠?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위 1의 경우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당의 동의받죠? 예. 4번 2의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이거 뭡니까?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죠? 예. 이건 최소한 첫 번째 아니 인가 받고 다 설립한 거니까.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단지 전체 75%, 동별 50% 맞죠? 동의받고 한동을 해요?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는 편이죠. 5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 단지별 또는 동별로 하고 복리시설은 분양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들어보세요. 복리시설은요, 애초 목적이 분양 목적이 아니거든요. 아파트 분양 목적이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에 의해 필요에 의해서 유치원은요, 원래는요, 단지 밖에 있어야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안으로 하나 한 것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한번 이해하면 앞에 나오잖아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존 들어온 유치원도 있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한다. 리모델링 하는 목적이 입주한 자. 그죠? 거기 단지별 또는 동별로 하고 복리시설의 분양을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시 뭐 분양하기 위해서 리모델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4번. 5번까지 두 번이 남았네요. 4번. 리모델링 절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인가 받은 리모델링 조합총회에서 밑에 건설업자, 건설업자는 등록사업자, 즉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건 등을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한다. 맞아요. 2번. 시공자 선정 시에는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입니다. 요약집에는 안 넣은 이유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성이 있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만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번. 시군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의 영향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군구 도계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하기 전 심의 거쳐라, 그 얘기고요. 3번. 대수선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라. 아닙니다. 증축형 리모델링만 안전진단하는 것이 올라가는 거니까 대수선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수선형이란 말은 없어요. 아예 법에도. 답 4번. 5번.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에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당연히 리모델링은 안 되고 아예 재건축 사업을 하라 라는 의미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돼, 안 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등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요거는 여러분들 157페이지 상가로 4번 이하에 있어요. 1번. 특광대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한다. 맞죠? 2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가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그 위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내용이고요. 3번. 특광 대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주민 공람은 30일이 아닙니다. 14일 이상이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때 의견 제시 기간이 30일 이내예요. 이게 조금 전에 1번 문제 여러분 뭐 한번 풀으세요 하라는 그거요. 가로 안에 14일 30일이 그 내용입니다. 공람은 14일 이상. 지방의 의견 제출 제시 기간이 30일 이내입니다. 4번. 대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승인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연하죠? 5번. 국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의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 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심의 거쳐서 특광 대장에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조금 부족해도 또 앞으로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보강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개발법입니다. 일단은 3주 남았는데 만약에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혹시나 정도 시간 오다르면은 뭐 좀 더 할지언정 아시겠죠? 가능하면 이렇게 좀 너무 길게 안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개발법만 문제 풀지 말고 개발법만 요약집 보시고 그냥 공부해 올 것.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